옛날 옛적 강진 땅에 덕팔이라는 가난한 선비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른이 다 되도록 홀로 골방에 틀어박혀 과거 시험 준비에만 매달렸으나 지난 10여 년 동안 번번이 낙방의 쓴맛을 보았고 그 사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마저 모두 바닥이나 버렸지요. 하루는 그런 덕팔이가 여느 때처럼 책과 씨름하고 있을 때 밖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덕팔이, 자네 안에 있는가? 나 갑수일세. 갑작스런 목소리의 마당으로 나가보니 거기에는 자신의 중마고우 갑수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고 그의 곁에는 고운 옷을 차려입은 아리따운 여인이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지요. 워메, 이것이 누구여 갑수 아닌가? 내 자네가 2년 전에 그 과거 시험에 떡하니 붙어서 한양에서 지낸다는 소리를 들었다만. 근데 자네 어쩐 일로다가 고향으로 다 왔는가? 허, 잠깐 고향집에 볼 일이 있어 내려왔다가 자네가 생각나서 찾아왔구만. 그나저나 덕팔아 여기는 내 아내 춘심이구먼.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서방님께 덕팔씨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요. 덕팔이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구의 번듯한 도포와 행복해 보이는 그의 아내의 모습. 거기에 반해 먼지 쌓인 책더미 속 자신의 초라한 행색이 너무나도 비교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뭐시냐? 변변치 않은 곳이지만 잠시 들어오시지요. 이후 갑수 부부가 덕팔이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간 뒤 덕팔이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리고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었기에 깊은 한숨과 함께 서름이 북받쳐 올랐지요. 아이고, 나는 30이 다 되도록 여태껏 이룬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친구들은 진작에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길에 오르거나 아니면 일찌감치 가업을 이어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구만. 그런데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골방에 틀어박혀 썩어가는 책만 붙잡고 살아야 한단 말이냐? 안 되겠다. 나도 더는 이렇게는 살 수 없구만. 그려 이번 과거 시험을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삼아야지. 이번에도 내가 낙방을 한다면 이 지긋지긋한 공부는 깨끗이 포기하고 이제라도 내 땅이라도 갈며 살아야겠구만. 그리하여 자신의 인생을 건 마지막 결심을 한 덕팔이는 더 이상의 과거 시험의 미련을 떨쳐버리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함께했던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낡은 책들을 필방에 전부 팔아 한양으로 갈 노잣돈 20냥을 마련하고서는 인생 마지막 과거 시험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길을 떠난 덕팔이. 그는 며칠을 부지런히 걸어 나주 초입의 한 장터에 들어섰는데 장터로 들어서자마자 그의 눈에 유난히 많은 사람이 한 곳에 겹겹이 모여있는 모습이 들어왔고 궁금증을 참지 못한 덕팔이는 근처의 행인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어르신, 저곳에 무슨 구경거리가 있는데 저라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답니까? 허허, 자네는 그 외지에서 왔나 보구먼. 저기 계신 분이 바로 천하의 용하기로 소문난 점쟁이 임거사님이신디. 아내 일이면 나주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니 다들 그 전에 제 팔자나 한번 봐보려고 저리들 아우성이 아니겠는가? 무엇이라? 용한 점쟁이라고요? 그 말에 덕팔이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이번 과거 시험에 내가 합격할 운명인지 아닌지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거 얼마나 좋겠는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말에 마음이 조급해진 덕팔이는 인파를 헤치고 들어가 목청껏 소리쳤지요. 이보시오. 거 점쟁이 아니 임거사님. 내 여기 가진 전 재산 20냥을 모두 낼 테니 나를 먼저 좀 봐줄 수 없겠습니까? 순간 시끄럽던 장터가 조용해지며 모든 사람의 시선이 덕팔이에게 쏠렸고 한참 점괘를 보고 있던 임거사는 지그시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배포가 대단한 젊은이로구나. 그래, 무엇이 그리 궁금하여 전 재산을 다 건다고 하는가? 그것이 그러니까 제 앞날이 어찌 될지 제 사주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임거사는 덕팔이에게서 20냥을 받아 챙기고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지요. 아이고, 딱하기도 해라. 남들은 다 장가가서 가정을 꾸리는데 자네는 여태 차가운 골방에서 책하고 씨름하고 있었구먼. 워메. 어찌 그것을 한눈에 다 알아보십니까요? 과연 용하기는 용하십니다. 그럼 거사님, 제가 어떻게 이번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덕팔이가 애타는 심정으로 묻자 임거사는 한참이나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자네는 이번에 과거 시험은커녕 한양 땅조차 밟지 못할 것 같구먼 그래. 네네. 제가 한양에 가지를 못한다고요? 그런디 말이요.
아이고 이거 참. 내 다른 사람의 사주를 본 이래로 이토록 극적인 운명의 변화는 처음 보는구만. 자네는 말일세 한양에 도착을 하기도 전에 두 여인이 서로 자네에게 시집을 오겠다고 다투게 될 판이네. 뭐시라고요? 거사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 똑똑히 듣게나. 그 두 여인 중 한 여인을 잘 선택하면 여인뿐만 아니라 제법 큰 돈도 얻을 것이나 만약에 잘못된 여인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아이쿠야, 자네 신상에 아주 큰일이 날 수도 있겠구만. 혹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거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이 한마디를 꼭 명심하시게. 임거사의 말을 다 들은 덕팔이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사님, 지금 저를 놀리는 것이랍니까? 내 평생 여자 손 한번 잡아본 일이 없는디 그런 저에게 느닷없이 두 여인이 저에게 시집을 오려고 다툰다니요. 이거 뭐시여 완전히 순 엉터리 사기꾼 아니요. 당장 내 20냥 돌려주시오. 무엇이라? 아, 이놈이 귀한 시간을 들여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점을 봐줬더만. 고마운 줄 모르고 막말을 해. 내 이놈, 더 이상 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지거라. 결국 덕팔이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 속에 장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전 재산을 날리고 얻은 것이라고는 황당무계한 점괘뿐이니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지요. 한편 덕팔이가 나주 장터에서 시리에 빠져 있을 무렵 저 멀리 전주 초입의 한 고을에서는 천석군 부자 홍배가 외동딸 매향이의 성화의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참말로 거 너무하십니다요. 제 친구들은 벌써 좋은 양반 가문으로 시집가 아이를 낳고 잘만 살고 있는데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답니까? 아, 우리 집안이 돈이 없습니까요? 아니면 가세가 기울었습니까요? 매양아, 그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잉? 아나도 지금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니 내 이것만 해결되면 매파를 통해 바로 네 혼처를 알아봐 주마. 아이고, 그놈의 해결할 일이란 게 그 과부 문제인 것을 제가 모를 줄 아십니까? 그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두 번째 장가 욕심을 부리십니까? 그리고 뭐 두 번째 장가를 드신다고 하셔도 딸 시집 먼저 보낼 생각을 하셔야지요. 참말로 너무하십니다, 아버지. 알았다, 알았어. 네 혼사부터 알아볼 테니 제발 그만 화를 풀거라, 매양아. 하지만 홍배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고 그는 그저 딸의 화를 잠재우기 위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딸 매향이가 투덜거린 대로 천석군 부자 홍배의 마음은 온통 같은 마을에 사는 은숙이라는 과부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은숙은 얼마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가 된 몸이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청초하고 단아한 아름다움은 사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고 홍배 또한 예외는 아니었지요. 그 은숙이? 아, 보다시피 나도 이렇게 아내를 잃고 자네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 이리 외롭게 지내지 말고 남은 생을 서로 아끼면서 지내는 것은 어떻겠는가? 홍배는 틈만 나면 그녀에게 값비싼 장신구를 선물하며 마음을 얻으려 했었지만 은숙은 번번이 그의 청을 거절하였지요. 날이 송구하오나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데 그러는가? 혹시 나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라도 있는가? 하이고 우리 마을 최고 부자인 홍배나리가 부족한 곳이 있을 리가요. 다만 언젠가부터 제 꿈속에 신령님이 나오시더니 보름달이 가장 환하게 뜨는 날밤 제 운명의 님이 신령님이 가르쳐준 장소로 저를 찾아오실 것이라 하였구만요. 그러니 저는 운명의 님을 기다려야지요. 뭐시라? 아이고 그것은 그저 꿈일 뿐이 아닌가? 그러면 그 꿈에서 본 장소는 대체 어디인가? 홍배가 기가 막혀서 물었지만 은숙은 그 장소가 어디인지는 끝내 알려주지 않은 채 그저 홍배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뭐라 하늘의 뜻 운명의 님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단 말인가? 정녕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억지로라도 내 사람으로 만들 수밖에. 은숙의 알 수 없는 대답에 며칠 동안 계속해서 속만 태우던 홍배는 마침내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지요. 그리하여 홍배는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머슴인 봉섭이를 조용히 사랑채로 부르고는 봉섭아, 이제는 내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구만. 네 말이다. 내가 일전에 너한테 일러두었던 것 아직 기억하고 있느냐? 예, 딸이 물론 기억하고 있습니다요. 그럼 말이다, 봉섭아, 내일이 보름인디. 거 달이 가장 높이 떴을 때 네가 좀 조용히 진행을 해야 쓰겠구만. 아이고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주인나리.
거 내일 밤 쥐도새도 모르게 제가 조용히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봉서봐, 내 니만 믿고 있으마. 다음 날 밤 나주 장터에서 전 재산을 날리고 빈털터리가 된 덕팔이는 며칠 동안 노숙을 하거나 이 집 저 집에서 빌어먹으며 겨우겨우 전주 초입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룻밤 묵을 곳을 찾고 있는 덕팔이의 눈에 큰 보름달의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기와집 한 채가 들어왔지요. 그래도 저 정도 되는 큰 집이라면 거 인심도 넉넉하겠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거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가는 선비는 매정하게 내치진 않을 것이오. 오늘 밤은 따뜻한 방 안에서 잘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품고 덕팔이는 그 집의 커다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한양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인데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잠시 후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나온 것은 다름 아닌 머슴 봉섭이었습니다. 그는 덕팔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지요. 선비님, 오늘은 과객을 받기에 좋은 때가 아니니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만요.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꼭 방이 아니어도 좋으니께 헛간이나 부엌 한쪽이라도 괜찮습니다. 거 하룻밤만 묵게 해주십시오. 덕팔이가 간절하게 사정했지만 봉섭이는 오늘 밤 큰일을 치러야 했기에 요지부동이었지요. 그렇게 둘이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순간 봉서봐, 밖에서 무슨 일이냐?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이 집의 주인 홍배였습니다. 그는 봉섭이의 등 뒤에서 나타나 덕팔이를 쌀쌀맞게 쳐다보았고 봉섭이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지요. 거 평소 같으면이야 당연히 문제 없겠지만 오늘은 우리 집에 중한 일이 있는 날이라 안 되겠구먼. 사정이 딱하기는 하나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구먼. 덕팔이는 야박한 인심에 서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집주인이 안 된다는데 어쩔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저 더 밤이 깊어지기 전에 다른 곳을 알아볼 수밖에요. 그렇게 마을을 한참이나 헤매던 그때 덕팔이의 눈에 어느 집 담벼락 아래 수북이 쌓여있는 볏짚 더미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저 정도면 볏짚이 아주 푹신해 보이는 것이 그래도 차가운 땅바닥보다 훨씬 낫겠구만. 그래요 오늘은 여기에서 하룻밤 쉬어가야겠다. 그는 더 이상 좋은 잠자리를 찾을 기운도 없었기에 볏짚 더미에 지친 몸을 푹 파묻고는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선비님, 저기서. 선비님. 꿈결처럼 들려오는 고운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부드럽게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덕팔이는 깜짝 놀라 부스스 눈을 뜨자 그의 눈앞에는 달빛을 받아 선녀처럼 빛나는 한 여인이 자신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녀는 홍배가 사모하던 그 은숙이라는 여인이었지요. 오메 도대체 누구신디 저를 깨우십니까? 제가 참으로 오래 기다렸구만요. 선비님. 오래 기다리셨다니? 저를 말입니까? 저는 암만 해도 초면인 것 같은데 혹시 사람을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요? 자세한 것은 방 안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 여기서 이러고 계시지 마시고 저를 따라오시지요. 은숙은 어리둥절해하는 덕팔이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는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분명히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일단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선비님. 얼마 전부터 제 꿈속에 백발의 신령님 한 분이 계속 나타났었는데 신령님께서는 보름달이 뜨는 밤 제 운명의 짝이 찾아올 것이라 말씀하시며 저희 집 담벼락의 그 자리를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신령님께서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름달이 뜨는 날에 맞춰 직접 그곳에 볏짚을 가져다 두고 제 운명의 상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선비님, 이것은 분명 하늘의 뜻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선비님의 아내로 맞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제가 가진 것은 많지 않으나 평생 선비님을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요. 덕팔이는 차마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었지요. 난생 처음 보는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을 운명의 짝이라 말하며 아내가 되게 해달라 간청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 수줍게 붉어진 두 뺨, 단아한 자태까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과분한 여인이었지요. 내가 과거에 합격을 하더라도 이런 여인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참말로 이것이 하늘이 내려준 인연일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리하여 덕팔이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맺어주신 인연을 어찌 제가 감히 거절하겠습니까? 정말 저라도 괜찮다면 제 부인이 돼주시지요. 신령님의 꿈이 정말 사실이었구만요. 정말 고맙습니다, 선비님.
아, 아니지. 이제 서방님이라고 불러야겠구만요. 그럼 저는 첫날 밤을 위해 먼저 몸을 정갈이하고 올 테니 잠시만 방에서 기다리고 계셔 주셔요. 그 말을 남기고 은숙은 설레는 발걸음으로 방을 나섰고 덕팔이는 홀로 남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연신 실없는 웃음만 흘리고 있었지요. 허허, 순전히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나주 장터에서 임거사님 말이 영 틀린 것은 아니었구만. 비록 두 여인은 아니지만 저리 고운 여인이 내 아내가 되어준다고 하니 저런 여인을 부인으로 맞을 수만 있다면야. 과거 시험에 쏟았던 내 지난 10년의 세월도 아깝지가 않구만. 그나저나 곧 첫날 밤을 치른다는 말은 평생 여자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한 덕팔이는 음흉한 생각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부푼 생각에 잠겨있을 바로 그때 갑자기 방문이 거칠게 벌컥 열렸는데요. 아이고, 목욕을 하러 가신다더니만 빨리도 오셨구먼요. 혹시 제가 기다릴까 서둘러 주신 겁니까요? 하지만 그의 말에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머리 위로 씌워지는 커다란 보자기였지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고 영문도 모른 채 덕팔이의 몸은 거친 손길에 들쳐매졌습니다. 그는 바로 보쌈을 당한 것이었지요. 오메 이것이 다 무슨 일이라냐? 그럼 그렇지 내 팔자에 이런 복이 찾아올 턱이 있나? 분명 평소 저 고운 과부를 노리던 다른 사내가 벌인 일인 것 같은데 아이고 잘못하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끝장이 날 수 있겠구만. 얼마나 끌려갔을까. 문이 연속으로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덕팔이는 마침내 어느 방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곧이어 누군가 머리를 덮고 있던 보자기를 벗겨내기 시작했고 덕팔이는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지요. 아이고, 이제 나를 끌고 온 자들이 그 은숙이라는 여인을 탐한 내 죄를 물어 목숨을 가져가겠구먼.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덕팔이가 살며시 눈을 뜨자 그의 눈앞에는 난생 처음 보는 아름다운 여인이 나란히 누워있지 않겠어요? 그녀는 바로 천석군 홍배의 딸 매향이었지요. 뭐시오?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분명 나를 잡아 죽이려고 보쌈을 한 게 아니란 말인가? 그나저나 이 여인은 대체 누구인데 나를 데려온 것이다냐? 매향이는 말없이 덕팔이를 보더니 이내 유염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고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여인의 부드러운 살결과 달콤한 숨결에 덕팔이는 점차 두려움을 잊고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지요. 그래, 내 이 여인이 누구인 줄은 모르겠으나 어차피 내일이면 내가 죽을지도 모를 일인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왕 죽을 것이라면 사내로서 총각 귀신 신세는 면해야 하지 않겠는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덕팔이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고 그저 낯선 여인의 품에 안겨 몸을 맡기고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뜨거운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긴긴 밤이 지나가고 동쪽 하늘이 벌겋게 밝아오기 시작하자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린 홍배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딸 매향이의 방문으로 향했지요. 드디어 그 은숙이가 오늘로써 내 사람이 되겠구만. 봉섭이가 아무 문제 없이 일을 처리해 놨겠지? 홍배가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조심스럽게 매향이의 방문을 연 순간 그의 얼굴은 기쁨이 아닌 경악으로 새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 있어야 할 은숙이는 어디 가고 웬 낯선 선비 하나가 자신의 딸 매향이와 뒤엉켜 자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이놈 니놈은 도대체 누구인데 감히 내 딸의 방에서 자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홍배의 불호령에 덕팔이는 잠에서 깨어 화들짝 놀랐습니다. 오메 어르신. 당최 이게 무슨 일인지 저도 영문을 잘 모르겠습니다. 봉섭이 이 녀석은 어디 갔느냐? 내가 은숙이를 보쌈에 오랬지 언제 이 사내를 보쌈에 오라고 했느냐? 아니 가만히 있자. 너는 어젯밤에 분명 우리 집을 찾아왔던 그 선비가 아니더냐? 그러고 보니까 어르신은 어제 그 큰 기와집의 주인나리가 아니십니까? 아수라장이 된 방 안에서 홍배는 이제 딸 매향이에게 화살을 돌렸지요. 아이고 이 미련하고 답답한 거사. 아무리 방에 낯선 사내가 들어왔다고 한들 어찌 겁도 없이 그리 쉽게 하룻밤을 허락할 수가 있단 말이냐. 내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이고 머리야. 저는 이 선비가 당연히 아버지께서 제 짝이라고 모셔오신 분인 줄만 알았지요. 제가 며칠 전에 아버지에게 제 짝부터 찾아달라고 그리 부탁을 했을 때 그때 아버지께서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웜의 뒷골이야. 이거사
이 일이 만약에 밖으로 새어 나가기라도 한다면 네가 앞으로 어떻게 시집을 가려고? 홍배가 통곡하듯 말하자 딸 매양이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듯 덕파리를 곁눈질하며 말했습니다. 어쩌기는 뭘 어쩌겠습니까? 이제 와서. 저는 이제 이 사내에게 시집을 갈 수밖에요. 그렇게 홍배가 그토록 공들여 준비했던 계획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지요. 하지만 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으니 홍배가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아 시리에 빠져있는 순간 대문 밖에서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여기 이 댁에 홍배날이 계십니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간밤에 덕파리를 잃어버리고 밤새 찾아 헤맨 은숙이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홍배의 집을 찾아온 것이었지요. 아이고, 서방님 밤새 이곳에 계셨습니까요? 제가 얼마나 가슴 졸이며 서방님을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마당 안으로 들어선 은숙은 그곳에서 덕파리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니 서방님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분은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저를 위해 모시고 오신 제 낭구님인데 말이에요. 뭐시라고요? 홍배나리께서 직접 말이어요? 그제서야 은숙은 이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는 분노에 찬 눈으로 홍배를 쏘아보며 말을 이어갔지요. 아니 홍배나리, 제가 암만나리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거 사람이 할 짓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짓이 있제. 어찌 이런 비열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서방님이 될 분을 강제로 보쌈을 하다니요. 웜의 은숙이 그것이 아니라 이거 다 오해구만 오해. 모든 것이 다 오해에서 비롯한 일이라니까. 그렇게 은숙이와 매향이의 사이에서 긴장감이 높아지자 두 여인이 자신을 두고 서방님, 낭구님이라 부르며 다투는 기가 막힌 상황을 지켜보던 덕파리의 머릿속에 스치는 기억이 하나 있었으니 그래 바로 이것이구만 이거. 바로 임거사님이 말했던 상황이 바로 이것이야. 내가 한양에 도착하기도 전에 두 여인이 나를 두고 서로 시집을 오겠다며 다툴 것이라더니 그 터무니없는 점괘가 참말로 현실이 되어버렸구나. 두 여인의 싸움과 하인들의 수군거림으로 집안이 시장 바닥처럼 소란스러워지자 홍배는 어떻게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덕파리를 조용히 사랑채로 이끌었습니다. 자네도 보았듯이 지금 두 여인이 모두 자네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서로 아주 아우성이네. 참말로 기가 차는 상황이네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자네의 의견 아니겠는가? 그래, 덕팔이라고 하였나? 자네는 내 딸과 은숙이 중에 어떤 여인을 택할 셈인가? 설마 두 여인 모두를 부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지는 않을 테지? 그럴 리가요 어르신. 그러니까 저는 홍배의 질문에 덕파리는 가만히 어제 일어난 일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당돌하고 아름다운 매양이와 보낸 하룻밤은 분명 꿈처럼 황홀했지만 그 상황은 자신이 원하여 이루어진 게 아니었기에 역시 자신의 의지를 담아 혼인을 승낙했던 은숙이에게 마음이 기울었지요. 송구하오나 어르신, 저는 은숙 낭자를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홍배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들었다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가 싶더니 옆에 놓여있던 묵직한 돈주머니를 덕파리의 앞에 떡하니 내놓았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네. 거 자네가 내 딸과 하룻밤을 보낸 것은 아직은 우리끼리만 아는 일이니 평생 그 입을 조심해서 내 딸 매양이의 혼사기를 막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이 돈은 말일세. 어찌 되었든 자네를 이리로 잘못 데려온 내 실수도 있고 허니 그것에 대한 보상 겸 내 딸 매양이와의 지난밤 있었던 일의 입막음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네. 아마 한 500냥쯤 될 것이구만. 오메 어르신, 500냥이나 말이십니까? 그런데 혹시 말입니다. 제가 만약 매양이 낭자를 택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면 어쩌실 생각이셨습니까 어르신? 그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구만. 내가 아무리 은숙이에게 마음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런 여자는 다시 찾으면 그만이지만서도 매양이는 하늘이 내게 준 단 하나의 핏줄인데 그런 소중한 딸을 근본도 없는 자네에게 넘겨주겠는가? 그리고 순간 홍배의 온화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변하더니 만약 자네가 내 딸과 하룻밤을 보낸 것을 빌미로 내 사위가 되겠다고 고집했다면야. 사람을 시켜 멀쩡한 사내를 순식간에 보쌈까지 시킨 내가 어디 그것보다 더한 짓은 못 시키겠는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덕파리의 머릿속에 임거사가 했던 마지막 말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선택의 기로에 서거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명심하시게. 결국 홍배에게 딸 매양이는 피를 나눈 자식이었고 은숙은 그저 남일 뿐이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것이 명확해진 덕팔이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얼른 홍배가 건넨 500냥을 움켜쥐고서는 어르신, 저는 어젯밤 은숙낭자와 첫날 밤을 보냈을 뿐 이 집에 발을 들인 적이 없습니다요. 그 말을 남기고 덕팔이는 허둥지둥 사랑채 방문을 나섰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홍배는 텅 빈 방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그저 어제 저 사내가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했을 때 그때 군말 없이 어디 헛간에라도 재워줬더라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인데. 그리하여 어여쁜 새 부인을 얻고 평생 구경도 못해볼 500냥이라는 큰돈까지 두둑하게 챙기게 된 덕팔이. 그는 결국 나주 장터의 점쟁이 임거사가 예언한 대로 한양 땅은 밟아보지도 못한 채 은숙이와 함께 강진으로 내려와 넓은 농과 밭을 사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기 시작하였고 마을에서는 가난한 선비가 하루아침에 분홍이 된 이야기로 온통 떠들썩하였지요. 아이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캄캄한 골방에서 그저 남들을 부러워하며 앞날을 걱정하던 처지였는데 지금은 이리 고운 당신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니 참 사람 팔자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구먼. 서방님, 이것이 그저 다 하늘이 맺어주신 인연 덕분 아니겠습니까? 이후 덕팔이는 더 이상 다른 이들을 부러워하는 일 없이 사랑하는 아내 은숙이와 함께 아이들도 낳으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 알 수 없는 인생의 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느 허름한 옷차림을 한 청년이 나주 땅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의 이름은 갑수였습니다. 갑수는 대대로 양반 가문에 그의 조부는 임난 때 의병을 일으켜 큰 활약을 한 인물이었으나 정작 갑수는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고 친척들 전부 재산이 없는 갑수를 누구 하나 받아주는 이가 없어 홀로 이곳저곳을 떠돌다 결국 나주에 도착을 했지요. 실례지만 말 좀 묻겠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처음이라 그런디 혹시 이 마을에서 머슴 일이라도 구하고 있을 만한 집이 어디 있을까요? 아이고, 거 농사를 시작하는 때도 아니고 요즘같이 힘든 때에 암만 머슴 일이라도 어디 구하는 데가 있을까 모르겠구먼. 아, 그려? 저 흥섭이 어르신네 가면 그래도 어떻게 머슴 자리는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만. 흥섭이 어르신이요? 그분이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그런 부자인가 봅니다요. 그 어르신이 제일 가는 부자는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우리 마을에서 마음씨 하나로는 제일 부자가 맞으니 이를 구한다고 하면 직접 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소개는 해줄 수 있을 것이니께 그 한번 찾아가 보시게나. 갑수는 행인의 말을 듣고 바로 흥섭이라는 자의 집으로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며 머슴일이든 농사일이든 어떠한 일이라도 좋으니 시켜달라고 하였습니다. 흥섭이는 갑수는 한눈에 보고 그의 분위기나 눈빛에서 비범함을 읽어내었기에 갑수에게 집에서 상주하며 할 수 있는 머슴일을 시켜주었지요. 그리고 예상대로 갑수에게 일을 맡겨보니 다른 머슴이나 소장농들과 달리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항상 성실하게 일했으며 자신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다른 일을 돕는 데 인색하지 않았으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이고, 참말로 여기에서 그저 머슴일을 하며 썩기에는 아까운 그릇인 것 같은디 커피는 못 속인다고 상황이 괜찮았으면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인재 같은디 참말로 아까울 따름이구만. 갑수가 흥섭의 집에 머슴일을 시작한 이래로 가끔씩 갑수는 흥섭이의 이런저런 행정 업무 심부름을 하기 위해 마을 이방의 집에 들를 때가 있었습니다. 마을 이방을 역임하고 있던 홍배는 관청에서 이런저런 아전들을 돕는 중요한 위치였지만 매우 박봉인데다가 청렴하여 지위를 이용해 돈을 불리는 재주가 없었기에 지위에 비해 재산이 풍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갑수 자네. 또 그 흥섭이 심부름으로 왔는가? 이방 어르신, 이게 저희 주인 어르신께서 가능하면 빨리 좀 처리를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요. 알았구만, 알았어. 내 꼭 그리하겠다. 흥섭이에게 전해주시게. 그나저나 갑수 자네 장기는 둘 줄 아는가? 아, 시간 있으면 나랑 장기나 한판 두고 가지 않겠는가? 장기는 어려서 부모님께 배우기는 했는데 말입니다, 어르신.
그런데 지금은 주인 어르신께서 시켜놓은 일이 있으니 혹시 다음으로 미뤄도 되겠습니까? 아, 물론이고 말고. 거 내 장기라고 하면 나라님도 마다할 정도로 좋아하니께. 자네 언제라도 시간 되면 한번 찾아오게나. 그리고 가끔씩은 이방의 집에 심부름을 간 갑수는 그곳에서 이방의 딸인 춘심이와 마주치기도 하였는데요. 이게 누구요? 갑수 씨 아닙니까요? 몸에 춘심아 씨. 아씨가 어떻게 제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까요? 내 동네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갑수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자연스레 알게 되었구만요.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도 잘 도와준다고. 아닙니다. 그저 흥섭이 어르신께서 품삯을 풍족하게 쳐주시니 가끔 남는 게 있을 때 우연히 도와준 것이 과장되어 그런 말이 돌게 된 것 같습니다요. 하이고 어쩌면 사람이 저라고 봄꽃마냥 곱다냐. 그나저나 춘심아 씨가 나 같은 머슴 이름도 다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 완전히 몸둘 바를 모르겠구만. 그 뒤로도 갑수가 이방의 집에 심부름을 가면 갈수록 춘심이와 인사를 나누는 일이 잦아졌고 춘심이에 대한 갑수의 마음 역시 점점 더 커져갔지요. 갑수는 급기야는 일을 하는 와중에도 하루 종일 춘심이의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졌고 밤에는 춘심이와 미래를 즐기는 꿈까지 꾸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갑수야. 아, 갑수 이 친구야? 오메. 어르신 부르셨습니까요? 너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이? 왜 이래 통 집중을 못하고 꼭 정신 나간 사람처럼 틈만 나면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다냐? 혹시 너 마음에 둔 사람이라도 생긴 것이냐? 아니구만요. 어르신. 제 주제에 무슨 마음에 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친구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이? 지금이야 네가 상황이 좋지 않아 이렇게 머슴일을 하지만서도 나는 네가 말이다 언젠가 계기가 있으면 분명 큰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구만. 그러니 절대 자신을 낮추지 말게 이 친구야. 하이고 어르신 참말로 말씀 감사합니다요. 오메 내 요즘 춘심이 아씨한테 마음을 빼앗겨서 아주 내가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주인 어르신까지 걱정을 하게 만들었구만. 안 되겠다야. 가만 보니까 이것이 여기에서 더 끌어봐야 좋을 것이 하나도 없겠다야. 이왕 일이 된 거 내가 망신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단판을 봐야겠구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춘심이에 대한 마음만 키워봐야 일하는 것에 방해만 될 거라고 생각한 갑수는 굳은 결심을 한 채 일을 마치고 이방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갑수 자네가 이 시간에 웬일인가? 흥섭이 일로 뭐 부탁할 것이 있어서 왔는가? 이방 어르신, 제가 오늘은 일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어르신하고 장기를 한판 두려고 왔구만요. 아, 나랑 장기를 두려고 말인가? 아, 장기라면야 뭐 내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서도 자네도 참 뜬금없구만 그래. 그런데 어르신, 이왕 장기를 두는 건 내기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요? 제가 지면 이방 어르신 댁 머슴일을 앞으로 3년간 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저한테 따로 품삯을 줄 필요 없이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요. 무급으로 머슴일을 3년이나 말인가? 그러면 만약 자네가 이기게 되면 나는 자네한테 무엇을 해줘야 하는가? 거시기 그러니께 만약에 제가 이기게 되면 고추, 춘심이 아씨를 저에게 주십시오, 어르신. 뭐시라? 내 딸 춘심이를 말인가? 하하, 이 친구가 무슨 꿍꿍이로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찾아와 장기를 두자고 하나 했더만 목적이 다른 데 있었구만 그래. 애기 이 친구야.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어디 머슴한테 우리 딸 춘심이를 시집 보낼라고 지난 20년간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 줄 아는가? 이 친구가 어딜 주제도 모르고 허허허. 이방이 갑수에게 창피를 주자 갑수는 순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서둘러서 이방의 집을 나섰지요. 그리고 갑수가 자신을 보고도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급히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고 무엇인가 이상함을 느낀 춘심이는 서둘러 아버지에게 무슨 영문인지 물었는데요. 아버지, 갑수 씨가 무슨 일로 이 시간에 우리 집을 찾아오셨단가요? 아이고 춘심아 말도 말아라. 아주 저 머슴놈이 주제를 알아야지 참말로 내 웃겨서 말이 안 나오는구나. 이방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진정시킨 후 딸 춘심이에게 갑수와의 일을 말해주었지요. 아버지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던 춘심이는 한참을 곰곰이 생각에 빠지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갑수 씨가 지금은 저리 머슴일을 하고 있어도 대대로 양반 가문 자손에다가 갑수 씨 조부는 임난 때 나라를 지킨 위인일 뿐만 아니라 갑수 씨 자신도 마을에서 자신보다 없는 사람을 돕는 것으로 제법 인망이 두터운 사람인디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너무하셨구만요.
거절을 하시더라도 좀 더 정중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을 건디 말이어요. 아니 춘심아, 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아 춘심아, 춘심이는 어딘가 화가 난 듯이 아버지에게 말을 쏘아붙이고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춘심이 방에 도착한 이후 그녀의 굳은 입가에는 미소가 띄워지고 두 뺨에는 단풍이 진 듯이 붉게 물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나만 마음이 있는 줄 알았더만 갑수 씨도 생각보다 과감하구마잉. 그나저나 암만 우리 둘이 마음이 있다고 해도 아버지께서 보나마나 반대를 할 것이 뻔한디.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이냐잉. 그랬습니다. 춘심이 역시 평소 갑수에게 마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갑수가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하러 온 것에 날아갈 듯이 기뻤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갑수와 자신이 이어질 수 있을지 고민을 한 끝에 불현듯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춘심이는 다음날 마을에서 친한 친구 중 한 명인 말숙이를 찾았는데요. 지금 그것이 참말이냐 춘심아? 거 흥섭이 어르신네 머슴 갑수 씨가 어제 저녁에 너네 아버지한테 너를 달라 허락을 구했단 말이여? 그렇다니께 말수가. 너도 아다시피 우리 아버지 성격에 갑수 씨의 사람 됨됨이는 안 보고 머슴이라는 것만 보고 아주 겁나게 창피를 줬다는구만. 그람은 뭐 갑수 씨야 그렇다 치지만서도 춘심이 니는 갑수 씨를 어떻게 생각하냐잉? 아 그거야. 나야 그저 갑수 씨랑 오다 가다 인사만 몇 차례 한 것이 다지만서도 뭐 그래도 갑수 씨가 원체 마을에서 평판도 좋겄다. 거기에다 일도 잘하겄다. 그 정도면 사내 구실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냐잉? 하이고 가시나? 아주 얌전한 채는 다 하드만 마음이 아주 없지만은 않은가 보구만. 그나저나 말수가 네 말이다. 네가 그래도 내 친구들 중에서는 제일 입이 무거워 놓으니 너한테만 몰래 말하는 거니께. 이거는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한다잉. 걱정 말어라 춘심아. 이거는 내 꼭 비밀로 할 테니께 말이여. 춘심이랑 그 흥섭이네 머슴 갑수가 서로 마음이 있다고 그것이 참말이냐 말수가? 참말이고 말고라. 내 춘심이한테 직접 들었다니까요 언니. 거 춘심이가 꼭 비밀로 해달라고 했으니 언니 어디 가서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요. 하이고 내가 어디에서 이런 말을 하겄냐. 이런 것은 딱 너랑 나랑만 몰래 알고 있어야지. 오, 우리 갑수랑 거 이방내 따님 춘심이랑 겁나게 깊은 관계라 이것이요. 그렇다고 안 그라요 흥섭이 아재. 그란디 갑수가 거 이방어른한테 제대로 망신을 당했다고 안 합니까요? 이것이 춘심이가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이라니까요. 허허, 내 갑수 그 녀석한테 평소 심부름을 몇 번 보내기는 했었는디 그런 일이 있었구만. 그나저나 이방어른이 반대를 했다고? 안 되겠구만. 이것이 내가 직접 찾아가 말을 해보든지 해야지. 한편 마을 이방은 딸을 달라는 갑수의 말이 신경 쓰이기도 하고 춘심이 역시 이제는 벌써 나이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여 본격적으로 춘심이의 혼처를 알아보기 위해 하루는 매파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춘심아 씨 혼처를 구한다고요 이방어른? 그려 생각해보니 그 춘심이도 벌써 과년에 이제는 시집갈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어디 괜찮은 양반 가문이나 아니면 그 부잣집에서 혼처를 구한다고 하는 곳이 있으면 꼭 좀 연결을 해주시게나. 하이고 이방어르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춘심아 씨는 안 되는구만요. 아니 우리 춘심이가 안 된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요? 아 우리가 돈은 좀 없더라도 내 이런저런 인맥이 많이 있는데다 우리 춘심이가 저리 꽃같이 이쁘게 자랐는디 뭐가 모자라서 지금 안 된다고 그러는가? 오메 진짜로 모른갑구마잉. 거 이방어르신은 눈도 귀도 닫고 사십니까요? 지금 우리 동네에 춘심이랑 갑수가 서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디 거 누가 춘심이한테 장가를 갈라 그러겠습니까? 뭐시라고? 자네 지금 우리 춘심이가 누구한테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가?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마을 이방의 집에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흥섭이 자네가 직접 우리 집에는 무슨 일인가? 이방어른, 우리 집 갑수랑 그 어르신네 따님 춘심이랑 서로 마음이 있다고 하는디 혹시 이방어른은 들었나 모르겠구만요. 아, 이 친구야. 안 그래도 내 어제 매파한테 다 들었구만. 도대체 어쩌다가 우리 춘심이랑 자네 머슴 갑수랑. 아이고 내 속이 다 터지는구만 참말로. 이방어르신, 제가 이방어르신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닌디 말입니다. 우리 갑수 역시도 내가 한 해 정도 데리고 있으면서 찬찬히 봐보니 확실히 선비 가문 자손이라 그런지 사람 됨됨이가 다릅니다요.
지금이야 그 친구가 머슴 일을 하고 있지만서도 기회가 있으면 진짜로 큰 인물이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니 어르신께서 그 친구의 기회가 되어주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혼례에 관한 비용은 제가 전부 지불할 테니 생각 한번 잘 해보시란께요. 아이고, 그 혼례 비용만 지불하고 빠질 생각인가 자네? 자네가 그리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마을에 소문이 이리 바다하게 도니 다른 수가 있겠냐 이 말이지. 오메. 이방 어르신 그 말씀은? 그래, 어디 애들 둘이 마음이 있다는데 여기서 내가 어찌할 방도가 있겠는가? 마을 사람 모두가 이미 갑수와 춘심이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데다 흥섭이까지 나서서 마을 이방을 설득하니 아무리 완고한 성격의 이방이라고 하여도 어쩔 도리가 없이 둘의 혼사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갑수와 춘심이는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지요. 춘심아 씨가 이렇게 나랑 한 방에서 첫날 밤을 보낸다는 것이 참말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믿기지가 않는구만 아주. 이것이 꿈이다냐 생시다냐? 앞으로는 가난할지는 몰라도 행복할 일만 남았구만 이제. 갑수는 한창을 첫날 밤의 달콤함에 빠져 행복한 상상을 펼치고 있을 때 춘심이는 사뭇 진지한 얼굴로 갑수에게 말을 건네었지요. 서방님, 혹시 글을 읽을 줄 알고 계십니까? 부끄럽지만 먹고 사는 것에 쫓기다 보니 여태 글을 읽는 법을 배우지 못했구만 부인. 그런데 갑자기 그것은 왜 물으시오? 서방님, 대장부가 글을 모르면 아무리 능력이 좋고 인품이 뛰어나더라도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요. 그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장 내일부터 10년 동안 이별을 하는 것 말이지요. 무엇이라? 10년 동안 이별을 말이오? 이제서 우리가 혼인을 해 첫날 밤을 치르려는데 10년이나 이별을 하자고 하니 내 당최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부인? 그 10년 동안 서방님께서는 한양에 가서 글을 배워 과거 공부를 하시고 저는 서방님께서 관직에 오르시면 큰일을 할 수 있도록 길쌈을 하든 아니면 품삯 일을 하든 돈을 모아 재산을 늘리겠습니다. 10년이 지나봐야 우리가 서로 이제 막 서른이 되는 것이니 그때부터 한 세월을 서방님과 같이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동안의 1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을 부인으로 맞아들인 것 같구만. 그럽시다. 그러면 사랑하는 당신하고 헤어지는 것은 마음이 아프기는 해도 듣고 보니 그 길이 우리 몰락한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아 보이는구만. 갑수가 부인 춘심이의 말에 동의를 하자 춘심이의 굳은 얼굴은 이내 풀어지며 미소와 함께 다시 붉은 홍조를 띄웠지요. 그리고 둘은 앞으로 10년 동안은 나누지 못할 아쉬움을 달래려는 듯이 밤이 깊도록 뜨거운 부부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 갑수는 부인 춘심이 챙겨둔 두둑한 노잣돈을 가지고 한양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부인 춘심이는 그런 갑수를 눈물로 배웅을 해주며 마음속으로 건강하게 10년 동안 지내기를 빌었지요.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10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열심히 글 공부를 해서 꼭 성공에 돌아오겠다는 약속과는 다르게 반거지꼴로 나주 땅에 다시 나타난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갑수였습니다. 10년. 벌써 10년이나 흘러버렸구나. 갑수는 가장 먼저 부인 춘심이가 살고 있을 처갓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사뭇 달라진 마을의 모습에 한참을 헤매며 겨우 집으로 도착을 하니 이것이 웬일입니까? 자신이 첫날 밤을 보냈던 처갓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빈 공터만 떡하니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터를 보자 갑수의 가슴은 순간 철렁 내려앉으며 입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지요. 하이고 참말로 못 믿을 것이 여심이라더만. 멀쩡한 집이 사라지다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오? 그 긴 10년의 세월 동안 뭐 다른 서방이라도 생겨버린 것이다냐. 이것이. 부인과의 눈물의 재회를 기대하며 다시 나주 땅을 찾았건만 순식간에 갈 곳마저 없어진 갑수는 마을 이곳저곳을 거닐다 한낱이 익은 행인을 만나 말을 물었습니다. 이 근처가 분명히 10년 전에는 황이방님 집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방님께서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습니까? 황이방이라고요? 누군가의 뜸한 3년 전에 돌아가신 이방 어르신 말하는 거구만요. 이 이방 어르신께서 돌아가셨단 말씀입니까요? 그러면 그 이방 어르신의 따님은 혹시 아직도 이 마을에 살고 있습니까요? 춘심아 씨야 당연히 여적 우리 마을에서 살고 있구만요. 거 10년 전에 이 마을에서 머슴살이 하던 갑수란 녀석하고 혼인을 하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갑수란 녀석은 첫날 밤만 보내고
이 마을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다음에 그 후 남편이 떠난 충격 때문인지 그 전까지는 그저 이방 딸로 조용하게 지내던 춘심아 씨가 눈에 불을 켜고 악착같이 돈을 벌기 시작하더만 끝내는 엄청나게 성공해서 지금은 이 마을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니까요.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면 나오는 가장 큰 기와집이 바로 춘심이 아씨 집이구만요. 와우, 웜에. 이 마을 제일 가는 부자란 말입니까요? 참말로 그 춘심아 씨라는 사람이 수완이 대단하고만이라. 그런디 그러면 그 춘심아 씨는 남편이 떠나버린 이후로 재가를 하셨단가요? 네,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구만요. 하이고 제가는 무슨 놈의 제가입니까? 춘심아 씨가 10년 전 혼인을 하고 초야에 아들이 생겼는디 춘심아 씨가 그리 잘 나가니 아들이 딸려 있다고 해도 이곳저곳 명망 있는 양반 가문 자손들이 한 번만 만나보자고 해도 10년간 수절하고 눈길 한 번 안 주고 있는디 말이어요. 그란디 가만 보니께 말이오. 내 그 짝을 언제 어디에서 본 것 같은디 이것이 기억이 날랑말랑하구만 참말로. 하이고, 어디에서 저 같은 천한 사람을 보시다니요. 그 사람 잘못 봤구만요. 갑수는 춘심이 거부가 되었다는 말에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너무나 작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비루한 차림으로 10년 만에 부인을 만나는 것이 부끄러워 그냥 돌아갈까라고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생각지도 못한 아들이 생겼다는 말에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그 행인이 가르쳐준 대로 춘심이의 집에 도착을 한 갑수. 그는 집 문 앞에 자신의 아들로 보이는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장난기가 발동하여 일부러 거지 행세를 해보기로 하였는데요. 실례합니다요, 도련님. 거 남은 밥이 있으면 조금만이라도 좋으니 저에게 나눠주실 수 있으십니까요? 어르신, 제가 집안 어르신께 식사거리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바로 여쭤볼 테니 얼른 들어오시지요. 하이고, 소인이 들어가기는 어디를 들어갑니까요? 저는 여차마 밑이라도 좋으니 그 식은 밥이라도 있으시면 조금만 주시지요. 예부터 저희 어머니께서는 손님을 절대로 그냥 보내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얼른 들어오시지요. 갑수는 아들의 모습에 흐뭇함을 감추지 못한 채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집 마당으로 들어갔지요. 그러자 마당에서는 한 여인이 갑수를 보고 깜짝 놀라 달려들었는데요. 서방님, 이것이 서방님 맞는 거지라. 아이고, 이것이 몇 년 만이오 서방님. 거 약속을 지켜줘서 참말로 감사하오 서방님. 부인 춘심이는 갑수를 보자마자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고 그렇게 둘은 10년 만에 재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갑수와 춘심이는 10년 만에 쌓인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지요. 네, 당신 말대로 뜻을 이루어 보겠다며 10년 전 집을 나서 한양으로 가는 길에 운수가 사나웠는지 보적을 만나 노잣돈을 전부 뺏겨버렸구만. 그리고 어찌 유랑을 하며 한양에 도착해서 서당을 가봐도 나 같은 비롱뱅이에게 누가 글을 가르쳐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그리하여 내 10년 동안 글 한자도 배우지 못하고 이렇게 전국을 떠돌다 허송세월만 보내고 이리 오게 된 것이구만. 아이고 참말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구만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으로 이제는 우리 집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형편이 나아졌으니 인자부터는 그저 있는 논밭들 잘 관리하면서 같이 잘 살아보시게요 서방님. 사람의 운수는 다 운에 달려있는 거라고 안 합니까요? 고맙구려 마누라. 내 참말로 자네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구만. 진짜 부끄러울 따름이네. 서방님 그런 말씀 마시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 앞으로는 어떻게 같이 즐겁게 살아갈지 그것만 한번 궁리해 보시게요. 춘심이는 남편 갑수가 아무 소득 없이 10년을 보낸 것에 대해 원망을 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따뜻하게 격려를 해주었고 갑수에게 깨끗한 도포를 주어 갈아입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갑수가 입고 왔던 옷들을 후에 빨기 위해 옷을 부엌으로 가지고 가는데 춘심이는 그 옷에서 무엇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서방님, 내 서방님께서 거짓말을 하는 성격이 아니라 그러려니 했지만서도 그래도 역시 뭔가 의문이 가는 것이 한 가지 있구만이라. 응? 마누라? 의문이 가는 것이라니. 그것이 무슨 말인가 그래? 서방님께서 입고 오신 옷은 마치 일부러 더럽게 보이기 위한 것 마냥 겉에만 흙먼지가 묻힌 것 같이 보이고 단벌로 이곳저곳 유랑걸식을 했다는 사람의 속옷은 또 어째 이렇게 새하얗고 깨끗하단 말입니까? 서방님,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사실대로 저에게 말해주시지요. 무엇이라? 내 10년 전 첫날 밤을 보내기 전에도
부인이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디 참말로 마누라 당신한테는 내 당해낼 수가 없구만. 허, 그것이 그러니께 말일세. 그리하여 갑수는 지난 10년 동안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인 춘심이에게 사실대로 털어놓기 시작했는데요. 10년 전 갑수는 부인과의 약속대로 한양의 한 서원으로 찾아가 인품이 좋은 스승님을 만나 그곳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살이 넘은 그가 천자문부터 공부하기 시작하자 주위 사람들은 늦은 나이에 헛수고를 한다며 그를 비웃었지요. 그런 주변의 시선에 갑수는 밤이 되면 서러움에 남몰래 눈물 짓는 일이 많았지만 그런 순간에도 그는 나주에서 홀로 고생을 하고 있을 부인을 생각하며 버티고는 했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지금도 길쌈을 하며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디 내가 겨우 여기에서 무너질 수 없는 일이구만. 지금이야 나를 보고 비웃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지 다들 한번 두고 보시게나. 그렇게 잠을 줄여서까지 공부를 한 결과 6년 만에 갑수의 문장을 짓는 실력은 크게 일취월장하여 서원에서는 누구도 그에게 대적할 상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승까지도 깜짝 놀라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처음 글을 가르쳐달라고 찾아온 지가 엊그제 같은디 이제 우리 서원에서는 자네를 글로 당해낼 유생이 없구만. 이것이 다 스승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잘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스승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일자 무식 신세를 못 벗어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요. 이 친구가 겸손 떨기는. 갑수 자네 말일세. 내년에 임금님께서 주관하는 과거 시험이 열린다고 하니 한번 응시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가 과거 시험에 말입니까, 스승님? 그려. 그동안 자네가 그 고생을 해가며 공부에 매진했던 것도 전부 이 과거 시험 때문이지 않겠는가? 내가 봤을 때는 자네라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그리하여 스승의 권유로 이듬해 열리는 과거 시험을 응시한 갑수는 처음 응시한 과거 시험에서 당당히 장원 급제를 하고 관직에 들어가 가주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갑수는 가주서가 된 이후에도 뛰어난 순발력과 문장력으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더니 결국에는 임금의 눈에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임금이 갑수가 쓴 글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갑수에게 물었지요. 이렇게 문장이 뛰어난 것을 보니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나 보구나. 도대체 자네는 누구의 자손인가? 갑수는 임금님께 자신의 조부가 임난 때 활약을 했던 것과 부모를 잃고 여태까지 머슴일을 하며 과거 시험을 보게 된 과정까지 전부 말씀드렸지요. 그러더니 임금은 특히 갑수의 부인 이야기에 강한 흥미를 보였는데요. 그럼 자네의 처가 지금 자네가 과거 시험에 합격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인가? 신이 집을 나서고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편지 한 장 보낸 일이 없었기에 짐작컨대 아직 모르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지금 마침 담양 부사의 자리가 공석이라 내 현 나주부사를 담양으로 옮기고 자네를 나주부사로 임명을 해줄 테니 짐과 약속을 하나 할 수 있겠느냐? 전하 나주부사 자리를 신에게 말이십니까? 그런데 약속이라 하시면 자네가 나주로 돌아가 아내와 10년 만에 재회를 할 적에 비렁뱅이처럼 꾸미고 가 아내를 만나보고 후에 짐에게 아내의 반응이 어떠하였는지 알려주게나. 큰일을 위해 떠난 남편이 10년 만에 비렁뱅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 자네 부인의 반응이 어떠할지 그것이 너무나 궁금하여 그런다네. 갑수가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부인 춘심이는 기쁨의 눈물을 글썽거렸지요. 아이고, 서방님도 참말로 짓궂으시구만요. 어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저를 다 속이십니까요? 내 말일세. 다른 것은 몰라도 부인에게는 평생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서도 그래도 임금님의 명령은 나조차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부인. 그러니 자네가 모쪼록 이해해 주시구랴. 다른 것이면 몰라도 임금님의 명령이니 이번 한 번만 용서를 해드리는 겁니다요, 서방님. 이리 좀 와보시구려 부인. 그 10년 동안 참말로 고생 많이 했구먼 그래. 다음 날이 되고 춘심이는 남편 갑수가 금이 환양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곡간을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3일 동안 마을 사람들 모두 초대를 하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갑수의 공부를 도와주었던 한양에 있는 서원에도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보내었지요. 이후 갑수는 특유의 청렴하고 의로운 일처리와 함께
부인 춘심이의 내조가 더해져 벼슬길에서도 승승장구하여 후에 2조 참판의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해가 산등성이에서 고개를 미쳐 내밀지도 않은 새벽과 아침의 경계선에서 마을에서 부지런하기로 유명한 소장농 봉섭이는 다른 이들보다 일찍 일어나 농사일 준비를 시작했지요. 강진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봉섭이는 일찍이 조실부모하고 형제도 없이 나이만 훌쩍 30을 넘긴 노총각입니다. 그는 수년 전까지 이런저런 마을을 떠돌다가 우연히 지금의 지주 흥섭이를 만나 소장농이 되어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었지요. 봉섭아, 아이고 일하고 일찍 일하러 논에 나가는 것이냐잉. 흥섭이 어르신, 간밤에는 잘 주무셨습니까요? 오늘은 평소보다도 좀 일찍 눈이 떠졌구만요. 이왕 일이 된 거 날 선선할 때 일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나가는구만요. 그나저나 봉섭아, 올해는 가만 보니 몇 년 만에 풍작이 될 것 같으니 말이요. 내 추수 때 봐서 괜찮으면 품삯을 따로 더 챙겨줄 테니께 그때까지만 네가 좀만 더 고생해 주라잉. 오엄에 흥섭이 어르신, 그것이 참말입니까? 올해 농사일은 그저 걱정하지 말고 저한테만 맡겨주시라니까요. 봉섭이는 흥섭이라는 좋은 지주를 만나 인정을 받으며 비록 가난하지만 비교적 만족스러운 소장농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유의 성실함과 이곳저곳에서 배운 농사기술 덕분에 다른 소장농들에 비해 월등한 농사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요. 그리고 봉섭이 농사일 이외에도 잘하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아주머니, 내 여홈이 손잡이 부분이랑 아주 전반적으로다가 다 손을 봐놨으니까 이제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웜에 이것이 손잡이가 떨어져 나서 참말로 걸리적거렸는디 자네가 손을 한번 보니 아주 감쪽 같구마잉. 내 듣자하니 지난번에는 선옥이 아집네 외양간도 고쳐줬다더만. 아주 봉섭이 총각은 진짜 못하는 것이 없구만. 여기에서 말이여, 장가만 가면 딱 쓰겄는디 어디 우리 마을에 마음에 둔 그런 처자 없는가? 저 같은 가난하고 가진 거 한 푼 없는 소장농한테 누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지는 아주 꿈도 안 꾸고 있구만요. 무엇이라? 하이고 우리 봉섭이 총각이 어디가 어째서? 일 잘하겄다. 인물도 이 정도면 남자답게 생겼겄다. 내가 몇 년만 젊었으면 과감하게 봉섭이 총각 데리고 물레방앗간 한번 가자고 하는 건디 말이여. 참말로 아쉽구만. 참말로 아쉬워. 이렇듯 봉섭이는 농사일 이외에도 손재주가 좋아 마을 사람들이 봉섭이에게 간혹 부탁할 일이 생기면 그는 언제든 거절하지 않고 나서서 도와주었기에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봉섭이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와 가깝게 지내는 이들이 많아졌지요. 그 중에서도 같은 소장농 일을 하고 있는 덕삼이가 특히 봉섭이와 사이가 좋았는데요. 하루는 봉섭이 자신의 일을 일찌감치 마치고 덕삼이의 일을 도와준 일이 있었기에 덕삼이는 그에 대한 답례로 봉섭이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 막걸리를 대접했지요. 아이고 진짜로 고맙구만 봉섭이. 안 그래도 요 며칠 허리가 아파나서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디 자네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금도 논에서 일하고 있을 뻔했구만. 친구 좋다는 것이 뭔가? 같은 소장농인 처지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이 친구야? 그래요. 아무튼 오늘은 자네가 도와준 답례로다가네 막걸리 한번 제대로 살 테니까 말이오. 오늘은 아주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보자고 봉섭이. 그들이 술이 한 잔 두 잔 비워감에 따라 이내 분위기가 달아오르며 마음속에 속내를 열어두고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그나저나 자네가 벌써 흥섭이 어르신 아래서 일을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되어버렸는디 흥섭이 어르신은 아직도 자네한테 잘해주는가이? 마을에서 지내는 데는 별일 없고? 내가 이 마을에 오기 전에는 못된 지주한테 착취도 당해봐서 그런지 흥섭이 어르신 아래서 일하는 지금은 참말로 살맛나는구만. 거기다가 여 마을 사람들이 원체 다들 인심이 좋아나서 나를 잘 챙겨주니 내 비록 가족이 없이 혼자서 살고 있지만서도 전혀 외로움이 안 느껴지는구만. 그거야 자네가 원체 다른 사람들 일을 자기 일마냥 나서서 도와주니? 마을 사람들이 봉섭이 자네를 챙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그럴지도 모르겠구만. 다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말이오. 덕삼이 자네처럼 이쁜 마누라를 얻어가지고 토끼 같은 자식들을 가질 수만 있다면야? 여기에서는 더 바랄 게 없겠구만 그려. 그래요. 내 안 그래도 자네한테서 뭔가 고독한 느낌이 묻어져 나와 한번 물어봤던 거라네. 봉섭이 자네 그러면 말일세. 이 집 주모 명옥 씨는 어쩐가?
아, 주모가 나이가 좀 있는 것이 걸리기는 하지만서도 그래도 여 주모가 음식 잘하겠다. 이렇게 오랫동안 별탈 없이 주막도 운영을 잘하는 것이 살림도 아주 야물딱지게 잘하지 않겠냐 이 말이지. 아, 괜찮다마다. 그런디 그 이 집 주모가 어디 나 같은 가난뱅이 노총각한테 관심이나 있겠는가? 얼굴도 저 정도면 아직 솔찬히 이쁜 편이라 뭐 마을 여기저기 주모를 맘에 두고 있는 남정네들도 제법 빚는 것 같더만. 아, 그래도 사람 이름 모르는 것 아니겠는가? 혹시 아는가? 자네가 과감하게 주모에게 접근을 하면 주모가 자네 마음을 또 받아주는 일이 생길지도 말이오. 그 순간 부엌에서 본의 아니게 봉섭이와 덕삼이의 대화를 엿듣게 된 주모 명옥이는 부끄러운 마음에 나가지도 못한 채 그저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봉섭이 아침 일찍 논에 나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열이 나면서 땀이 비오듯 흐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워메워메 봉섭아. 네 얼굴이 도대체 우째 그러냐잉. 어르신, 어제 저녁부터 몸이 으슬으슬한 것이 암만 해도 감기에 걸린 것 같은디. 그래도 뭐 논에 가서 일 한 차례 하면 참 먹기 전에 괜찮아질 것 같구만요. 아서라 봉섭아. 딱 봐도 아주 땀을 뻘뻘 흘리는 것이 얼굴빛도 안 좋은디 그러다가 참말로 큰일 나는 수가 있구만. 오늘은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얼른 방으로 들어가서 좀 누워 있거라잉. 하이고, 참말로 괜찮은디 그러십니다, 어르신. 연신 괜찮다는 봉섭이의 말에도 흥섭이는 봉섭이에게 쉬기를 강권했습니다. 그리하여 봉섭이는 자신의 방으로 가 멍하니 자리에 누워 빈둥대고 있으니 이를 나오지 않은 봉섭이 걱정이 되었던 덕삼이는 새참 시간을 이용하여 먹을 것을 챙겨 봉섭의 방으로 찾아왔지요. 자네가 몸이 안 좋다고 하니 우리 마누라가 감자랑해서 좀 챙겨주더구만. 지난번에 자네가 거 우리 집 홈이랑 이것저것 손을 봐줘서 고맙다고 말이오. 하이고, 거 재수 씨한테 내 꼭 잘 먹겠다고 전해주시게나. 안 그래도 논에 가서 힘 한 번 쓰면 괜찮아질 것을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리시는구만. 이 친구가 배부른 소리 하는구만. 어르신께서 원체 자네를 아껴놓으니 이러는 것 아니겠는가? 저기, 봉섭 씨. 봉섭 씨 계십니까요? 뭔가 이것이 여자 목소린디. 자네 나한테는 만나는 처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봉섭이를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주모 명옥이었습니다. 명옥이는 어디에서 들었는지 항상 건강하던 봉섭이 일을 나오지 않았다는 소리에 걱정이 되어 직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봉섭의 방까지 찾아온 것이었지요. 오메, 명옥 씨 아니십니까? 여기는 대체 어떻게 아시고 찾아오셨던가요? 봉섭 씨가 아프시다는 소리를 들어서 백숙이랑 좀 만들어서 가지고 왔구만요. 오메. 암만 해도 여간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마이. 거 봉섭이 자네 몸조리하고 다음에 보세이. 명옥이 봉섭이의 병문안을 계기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니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봉섭이 논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면 명옥은 빠짐없이 봉섭이의 새참을 챙겨주었고 가끔씩 명옥이의 주막에 유숙하는 손님이 없을 때면 봉섭이 명옥의 주막에서 밤을 보내는 일도 잦아졌지요. 하실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봉섭 씨? 명옥 씨, 거 말입니다. 지금은 일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나서 큰일을 치르기가 좀 거시기 한디 말입니다. 올해 추수가 끝나고 한가위가 지나면 우리도 혼례를 치르고 방을 합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네, 다른 것은 몰라도 흥섭이 어르신 아래서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명옥 씨도 지금처럼 열심히 주막을 운영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암만 힘든 때가 와도 우리가 밥을 굶을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요? 그러니까 명옥 씨 생각은 어떤지 싶구만요. 봉섭이의 진심을 담은 고백의 명옥이는 대답 대신에 수줍게 얼굴을 붉히며 봉섭의 품에 안겼습니다. 봉섭이는 그날 자신이 비록 가난하더라도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봉섭이는 평소처럼 명옥이와 점심을 함께 먹은 후 쏟아지는 뙤약볕 아래서 한참을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지요. 얼마나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어느 스님 한 분이 봉섭이에게 다가오더니 처사님 실례합니다만 물이 있으면 좀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날이 너무나 덥고 목이 말라 그렇습니다. 오메, 잠깐만 기다려 보쇼잉. 스님께서 딱 봐도 겁나게 지쳐 보이시는구만. 봉섭이 스님께 물을 가져다 드리고 물을 마시고 있는 스님을 찬찬히 살펴보니 스님께서 한눈에 봐도 상당히 허기져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봉섭이는 명옥이 따로 싸주었던 주먹밥을 스님께 권하였지요. 예상했던 대로 스님은 상당히 시장했던 참인지
봉섭이 건넨 주먹밥을 허겁지겁 먹어치우고는 연신 고맙다며 봉섭이에게 감사를 표했지요. 혹시 처사님께서 지금 일구고 있는 땅이 처사님 땅이십니까? 하이고 그랬으면 참말로 좋겠구만요. 제가 농사기술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하는디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원체 가난해 놓으니 평생 내 땅이라고는 단 한 줌도 가져본 적이 없구만요. 비록 가진 것이 없다고는 하나 처사님의 마음 씀씀이는 근래 만나본 누구보다도 부자시구만요. 그나저나 아까는 내 목이 타고 허기져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이제 뭐가 좀 보이는데 그게 처사님의 따뜻한 기운과 땅의 기운이 절묘하게 맞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요. 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스님? 제가 가진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맞는다니요. 여기 있는 논 옆에 집을 짓고 처사님같이 따뜻한 마음의 기운을 가지신 분이 살게 되면 꽤나 큰 재물운이 들어올 것 같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웜에 그것이 참말입니까? 안 그래도 올해 추수가 끝나면 제가 장가를 가게 될지도 모르는디 하이고 돈이 들어올 수만 있다면 참말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구만이라. 처사님 그럼 속는 셈 치고 땅 주인분께 부탁을 하여 한번 살아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신에 나중에 재물이 들어오게 되면 저에게도 좀 넉넉하게 보시를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요. 하이고 스님 보실 분이겠습니까? 아, 돈만 원 없이 들어온다면야 저리라도 통째로 지어드릴 수도 있구만요. 명옥이와의 혼례를 앞두고 큰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말은 봉섭이의 마음을 흔들기 충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봉섭이는 그날 일이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가 지주 흥섭이를 찾았지요. 뭐시라? 지금 네가 일구고 있는 그 논 옆에다가 집을 짓고 살게 해달란 말이냐, 봉섭아? 어르신, 어차피 그쪽이 논이 아닌 길로 쓰고 있는 땅이고 거기에다가 조그맣게 집을 지어서 제가 살게 되면 밤낮으로 논밭을 관리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밤에 동네 못된 놈들이 서리를 하러 오는 것도 막을 수 있으니 이게 서로서로 좋지 않겠습니까요? 그려, 그렇게 듣고 보니 네 말이 또 딱히 나한테도 손해가 나는 그런 제안은 아니구만 그래. 흥섭이는 봉섭이 자신의 소장농이 된 이래로 몇 년 동안 일을 워낙에 잘해 주었고 봉섭이 내세우는 이유가 그럴싸하게 들려 봉섭이에게 그 땅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을 허락해 주었지요. 지주 흥섭이의 허락을 얻은 봉섭이는 스님이 알려주었던 곳에 허름하게 초가집을 만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봉섭이는 농사일을 하면서도 하루하루 돈이 될 만한 일이 생기지 않으려나 기대 속에 나날을 보냈지만 딱히 특별한 일은 생기지 않았지요. 하이고 나도 참말로 순진했구만 그려? 스님께서 그저 물과 밥만 넣어 먹고 가기 미안해서 내 기분을 좋게 해주려는 말을 이렇게 고지 곧대로 들어버렸으니 말이오. 이후 시간은 봉섭이 그곳에 집을 짓고 산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가고 봉섭의 마음속에서 스님이 하신 말씀이 차츰 잊어져 갈 때쯤 어느 날 낯선 선비 한 명이 봉섭이에게 마을 주막의 위치를 묻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봉섭이보다 나이가 10살은 더 들어 보이는 그 선비는 특이하게도 등에 관을 하나 짊어지고 있었는데요. 초면에 내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참으로 신뢰되는 것을 알기는 하다만 내 자네에게 부탁을 하나만 할 수 있겠는가? 부탁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선비님?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관 안에는 말이오. 우리 아버지의 시신이 누워 계신다네.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다른 지역에 있는 친척집에 가는 길에 객사를 당하셔서 내 이렇게 관을 짊어지고 고향마을로 돌아가는 길인데 괜찮으면 자네가 이 관을 오늘 하루만 맡아줄 수가 있겠는가잉? 어메 선비님. 관을 도대체 어째서 우리 집에 두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친구야,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나. 내가 가는 길이 멀어 아무래도 오늘 이 마을 주막에 머물러야 할 것인데 내가 관을 짊어지고 주막으로 가면 주모뿐만 아니라 그곳에 묵는 사람들에게도 민폐가 아니겠는가잉? 네, 물론 공짜로 부탁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례는 섭섭치 않게 할 테니께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나. 그러며 선비는 봉섭이에게 돈 주머니를 하나 건넸는데요. 봉섭이 주머니를 확인하니 그 안에는 20냥이 들어있었습니다. 워메. 참말로 다른 것은 안 하고 관을 맡아둘 뿐인데 저에게 20냥이나 주시는 겁니까, 선비님? 그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를 어찌 헐값에 맡길 수 있겠는가 이 친구야? 그럼 오늘 하루만 좀 부탁을 해도 되겠는가잉? 대신 거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 무슨 일이 있어도 관은 열지 말아주게나. 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오겠네. 아무리 일자무식인 저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알고 있구만요. 그럼 걱정 말고 관은 우리 집에 맡겨두시라니까요. 제가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참말로 이것이 스님 말씀대로 여기에 집을 지어놓으니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들어오는구만. 그 스님이 그저 없는 소리를 한 것은 아니구만 그래. 봉섭이는 하룻밤에 무려 20냥을 받기도 하였고 또 생각해보니 혹시 지금 자신이 거절을 하여 이 선비가 관을 가지고 주막이라도 가게 되면 명옥이 역시 곤란해질지도 모르니 자신이 관을 맡아두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 낯선 선비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침 날이 밝는 대로 관을 찾으러 오겠다 말한 선비는 일 시간이 다 되어가도 관을 찾으러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그려 분명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것이 보통 큰일이 아니기는 하제. 그 선비님께서 어제 밤을 설치느라 일찍 잠자리에서 못 일어났나 보구먼. 이것이 선비님이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차피 오셔봐야 논을 지나치실 테니 일을 먼저 시작해야 쓰겠구만. 때가 되면 선비님이 관을 찾으러 오시겠지라는 생각에 봉섭이는 일단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중천에 걸려도 아침에 오겠다는 선비님은 관을 찾으러 오지 않았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은 그날따라 명옥이 역시 봉섭이의 점심을 챙기러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요. 무엇이요? 우리 명옥 씨가 나랑 정을 나눈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내 점심 챙기는 것을 거른 적이 없었는디. 이것이 참말로 이상한 일이구만. 진짜 주막에 지금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것이다냐? 선비님에 이어 명옥이까지 주막에서 오지를 않자 무엇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봉섭이는 오후 일찌감치 일을 마치고 바로 명옥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봉섭이 주막에 도착하니 명옥이는 그곳에서 웬 포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포졸은 한참을 더 명옥이와 이야기를 나눈 후 돌아갔고 그 후 명옥이 봉섭이 온 것을 발견하자 눈물을 글썽이며 봉섭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명옥 씨, 이것이 다 무슨 일입니까요? 무슨 일인디 그 포졸이 주막까지 왔다 갔답니까요? 웜에 봉섭씨 내 참말로 아침부터 큰일이 있었구만요. 그것이 말이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 주막에 어떤 선비 한 분이 찾아왔는데요. 그 선비가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아주 오자마자 신이 나서는 주모, 내 오늘 아주 밤새 진탕 마셔야겠으니 주막에서 가장 좋은 술로 계속해서 내어주시오. 하이고 선비님,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봅니다요. 좋은 일이 있고 말고 내 몇 년간 계획했던 대업을 오늘에야 달성했으니 일어날 술을 마시지 않으면 또 언제 마시겠는가? 그러면서 그 선비가 저에게 돈꾸러미 하나를 떡하니 내어놓았는데 글쎄 그 돈꾸러미에 무려 100냥이나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웜에 선비님 무슨 이렇게 큰 돈을 주십니까? 자고로 말이오. 돈이란 돌고 돌아야 하는 법. 한 사람이 꽁꽁 싸매고 있어봐야 그것이 고이고 고여서 썩은 고철이 될 뿐 아니겠는가? 내 오늘 밤늦게까지 혼자서 술을 마시고 싶으니 이 정도 돈이면 다른 사람은 받지 않아도 주모한테 손해는 없겠지? 아무렴요. 오늘 하루는 선비님 말고 다른 손님들은 절대 주막에 들이지 않겠습니다. 선비님께서 어제는 절대 다른 손님을 들이지 말아달라 하신 후에 그렇게 밤이 늦도록 술을 마셨구만이라. 그리고 오늘 아침이 되어서 어제 돈도 많이 받은 데다가 그 선비님께서 밤 늦게까지 술을 드셔놓았으니 아침에 아주 국을 시원하게 끓여놓고 그 선비님을 깨우러 방으로 가보니께 원매 이것이 뭔 일입니까?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는디 그 선비님께서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아에 바로 신고를 했고 그쪽에서 시신을 처리한 후에 아까 보셨듯이 포졸 한 분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이런저런 일을 묻고 가신 거구만이라. 어쩐지 나는 자네가 안 와놔서 무슨 일이 있었다냐라고 내 짐작은 했었는디 그런 일이 다 있었구만. 그나저나 웜에 봉섭씨 오늘 내 이 일 때문에 당신 참을 못 챙겨다 드렸는디 어찌게 점심은 드셨습니까요? 명옥 씨 걱정하지 마시구랴. 안 그래도 덕삼이 녀석이 챙겨다 줬구만 그래. 내 아침부터 아주 시신을 봐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런가 아직까지 가슴이 콩닥콩닥하는 것이 아주 진정이 안 됩니다요. 오늘 밤은 봉섭씨가 좀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이고 그것은 참말로 걱정 마시구랴. 콩닥거리는 가슴이 뛰쳐나가지 않게 내 아주 밤새도록 잘 잡고 있을 거니께 말이오. 봉섭이는 특유의 여유 있는 웃음으로 명옥이를 진정시키는 와중에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런저런 생각이 한 번에 떠올라서 마음이 심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말로 이상하구만. 어제 그 선비님이 나를 찾아올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나한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침울한 얼굴로 왔는디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째서 주막에서는 우째 거 축하할 일이 있는 것 마냥 흥청망청 술을 마셨다냐잉. 그러고 나는 거 선비님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그 관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한다냐. 일단 오늘은 여기에서 자보고 나도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알려야겠구만. 명옥이와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봉섭이는 서둘러 집으로 가서 관아에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섭이 관을 짊어지기 위해 다시 한번 관을 확인해 보니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어제 관을 받을 때는 신경 안 쓰기는 했는디 관 틈이 종이로 잘 봉해져 있는 것이 꼭 다른 사람이 열어봤는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것 같구만. 이것이 참말로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그 선비의 아버지란 말이냐잉. 사실은 그 안에 뭔가 다른 것이 들어있는 것 아니오? 관을 보면 볼수록 봉섭이의 마음속에서는 의구심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봉섭이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국 관을 열어보기로 하였지요. 봉섭이는 관틈에 붙어있는 종이를 뜯어내고 관이 파손되지 않게 조심스레 안을 열어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선비 아버지의 시신이 들어있을 거라 했던 관 속에는 엽전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오메. 이것이 도대체 다 얼마냐? 이 정도면 평생 써도 다 쓰지도 못할 것 같은디. 잠깐만 있어봐라. 그 선비님이 세상을 떠버렸으니 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 나만 아는 사실인 것이지. 그 말인 즉슨 나는 이제 부자구만. 부자. 다음 날 지주 흥섭이는 마을을 거닐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한창 자신의 땅에서 일하고 있어야 할 봉섭이가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흥섭이는 이번에도 혹시 봉섭이 몸이 아픈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논 옆에 봉섭의 집에 가보았지만 그곳에서도 봉섭이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흥섭이는 봉섭이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덕삼이를 찾아갔지요. 흥섭이 어르신 안녕하십니까요? 덕삼이 자네? 혹시 우리 집 봉섭이가 자네를 찾아오지 않았는가? 봉섭이요? 봉섭이라면 이 시간에 한참 그 논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 아닙니까요? 그것이 암만 우리 동네에서 찾아봐도 없어 놓으니 자네를 찾아온 것이구만. 그 혹시나 아파서 일을 안 나온 것 아닌가 해서 집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없더라 이 말이요. 무엇이라고요, 어르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어르신. 그러면 제가 그 명옥 씨 주막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렵니다. 거기도 이미 확인을 해봤구만 이 친구야. 몸에 거기도 없다면 봉섭이 이놈이 어르신한테 지금 참말로 말도 없이 어디로 사라졌다는 말씀이십니까? 말도 없이 갑자기 마을에서 자취를 감춘 봉섭이 다시 마을로 돌아온 것은 정확히 일주일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봉섭이는 이전과는 다르게 고급 도포 차림으로 흥섭의 집에 나타났는데요. 봉섭아, 네 어디를 간 것이었냐잉? 이놈아, 어디를 간다면 간다고 말을 하고 가야지. 나도 그렇고 거 덕삼이랑 명옥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 줄을 아냐잉? 그나저나 네 차림새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흥섭이 어르신. 그것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봉섭이는 흥섭이에게 자신의 친척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나이가 들도록 자손이 없어 유일한 친척인 자신이 재산을 전부 다 물려받게 되었다며 자신도 새벽에 사람들이 자신의 집으로 와 알려주어 흥섭이에게 미처 알리지 못한 채로 급하게 그 친척 집에 다녀왔다며 이빠른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가 어르신의 소장농 노릇을 더 이상은 못하게 되었으니 어르신께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구만요. 그려. 봉섭아, 너가 그렇게 재산을 물려받은 것은 참말로 축하할 일이구만 그려. 그런데 말이다. 지금 그 농사일이 한참 바쁜 때인디. 봉섭이 네가 조금만 더 내 사정을 봐줘서 일을 도와주면 안 되겠냐잉? 내 그 사이 다른 소장농을 한번 구해볼 테니께 말이요. 흥섭이 어르신.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말입니다. 인자는 다시는 제 인생에서 손에 흙을 묻히고 싶지 않구만이라. 그러니까 어르신께서도 얼른 다른 소장농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거구만이라. 아무튼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으니 저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웜에 봉섭아. 봉섭아. 일주일 만의 모습을 비친 봉섭이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고 흥섭이는 그런 봉섭이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뒤 봉섭이는 마을에서 큰 기와집을 하나 샀습니다. 봉섭이 집을 사자 마을에서는 그가 친척의 재산을 물려받고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빠르게 돌았고
그 소문을 들은 덕삼이 기쁜 얼굴로 봉섭이를 찾아갔지요. 덕삼이 자네 왔는가? 아이고 봉섭이 이 친구야. 내 마을에 도는 소문을 듣기는 했지만 그것이 참말일 줄은 몰랐구만 그래. 친척분이 돌아가신 것은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서도 그래도 거축하네 봉섭이. 자네가 그간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덕을 쌓더니만 하늘에서도 그것을 알아주고 자네한테 복을 내려준 것 같구만. 허, 거 말이라도 참말로 고맙네 덕삼이. 나도 말이여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구만 그래. 그나저나 봉섭이 자네. 거 춘삼이네 성님이 말이여 외양간을 손봐야겠다고. 봉섭이 자네를 찾던디. 거 오늘 나랑 있다가 그 성님네 좀 같이 갈 수 있겠는가? 춘삼이네 성님 말이요. 봉섭이는 도움을 청하는 덕삼이의 말을 듣더니 무엇인가 떠오른 듯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본 덕삼이는 의아한 듯 물었지요. 자네 우째 그러는가? 오늘 뭐 무슨 다른 일이라도 있는 것인가이? 그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께 내가 춘삼이 성님네 가서 외양간 손보는 일을 왜 도와줘야 하는지 모르겠구만. 무엇이라? 봉섭이 자네 거 춘삼이 성님하고 무슨 마음 상한 일이라도 있었는가?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이전에는 나도 언젠가 마을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지 모르니 거 마을 사람들한테 일이 생기면 무조건 도와줬는디. 아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어버린 이상 앞으로 그네들한테 내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길지 모르겠구만.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 일을 굳이 나서서 도와줄 필요가 있냐 이 말을 하는 것이지. 오메 자네 지금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네 입에서 내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구마이. 허, 그러니까 덕삼이 이 친구야. 거 춘삼이 성님 일은 춘삼이 성님이 알아서 하라고 내비두고 우리들은 술이나 한 잔 마시러 가자 이 말이지. 내 이렇게 부자가 된 기념으로 옆마을 기방에 가서 자네한테 술을 한 잔 사고 싶은디. 그나저나 덕삼이 자네 혹시 다른 좀 깨끗한 옷은 없는가? 아무래도 그 차림으로 기방에 가는 것은 쪼옥간 것이기 할 것 같은디 말이오. 봉섭이 아무래도 내 잘못 찾아온 것 같구만. 시간 뺏어서 미안하네. 너무나 갑작스레 변해버린 친구. 봉섭이의 모습에 실망한 덕삼이는 그 후로 두 번 다시 봉섭이의 집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봉섭이의 모습에 크게 실망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으니 웜에 봉섭씨. 허 주모? 술 있으면 좋은 놈으로 하나 내어주시게. 하이고 날이 이게 뭡니까요? 버젓이 저희 기방을 놔두고 무슨 이런 꾀재재한 주막까지 와서 술을 다 마신답니까요? 향단아 자고로 술이란 말이오. 여기 주모처럼 세월이 더해져야 마시고 여자는 우리 향단이 너처럼 어리고 이쁠수록 좋은 것 아니겠느냐. 여가 이리 누추해도 오늘 한 번만 같이 술을 마셔보도록 하자잉. 오늘만 마시면 앞으로는 여기를 더 찾아올 일도 없을 것이구만. 허. 더 찾아올 일이 없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십니까 나리. 부엌에서 봉섭이 기생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들은 명옥이는 오늘 봉섭이 찾아온 것을 이별의 의미로 받아들이고서는 소리 죽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명옥 역시도 먼저 봉섭이를 찾는 일이 없었지요. 이후 시간이 흘러 해가 바뀌고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엄청난 가뭄이 마을에 찾아와 마을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흥섭이네 소장농들은 워낙에 흥섭이 잘 챙겼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문제는 마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소농민들이었지요. 그들의 몇몇은 흥섭이에게 와 도움을 청해 구제를 받았지만 마을 전부를 흥섭이 혼자 챙기기에는 한계가 따르는 법. 흥섭이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마을의 또 다른 부자 봉섭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끝난 다음에 갚을 수 있게 쌀을 좀 빌려달라 이 말을 하는 것인가? 덕팔이 자네. 올해 날이 벌써부터 이렇게 빨리 가물어 버린 데다가 작년에도 풍작이 그렇게 좋지 못했으니 집에서 처자식이 다 굶을 판이구만 봉섭이. 내 올해 추수가 끝나면 이자를 쳐서라도 꼭 갚을 테니께 쌀이든 뭐든 좋으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는가? 하이고 거 우리 사이의 이자는 무슨 놈의 이자를 말하는 것인가잉. 덕팔이 자네. 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네 처자식이 굶고 있다는데 당장에 쌀을 빌려줘야지. 그것이 참말인가? 내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네. 하이고 사람들이 하도 자네가 변했네 어쨌네 했었는디 내 자네를 갖다가 오해를 했었구만. 그런디 말이오 덕팔이. 거 서로 간에다가 거래를 하는디 내 이자는 받지는 않겠지만서도 담보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내 자네한테 쌀 서가마를 빌려줄 테니까 말이오. 자네가 추수가 끝나고 그것을 그대로 갚지 못하면 나한테 자네 땅을 넘겨줄 거라는 계약서를 쓰시고 가지고 가게나. 뭐시라고 봉섭이 우리 땅을 말인가? 그것이 부담이 되문 거 다른 사람을 알아봐도 되는구만 자네. 아니구만.
내 추수가 끝나면 꼭 그대로 갚겠다고 약속을 하겠네. 그렇게 흥섭이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땅을 담보로 잡힌 채 봉섭이에게 쌀을 빌리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한가위가 가고 그의 추수가 끝난 후 마을에는 서서히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웜의 봉섭이. 하이고, 참말로 대다돼. 덕팔이 이 친구야. 아, 나한테 쌀을 빌릴 적에는 우리 집에 찾아와서 빌리더니 갚을 때가 되니 내가 이렇게 자네 집까지 찾아와야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내가 바쁜 몸이니께 시간 끌지 말고 얼른 갚을 거 갚으시게. 내 오늘 자네 집 말고도 돌아야 하는 집이 수두룩 하고만 그래. 봉섭이의 말에 덕팔이는 미안한 표정으로 쌀 2가마니를 봉섭이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자네도 아다시피 작년에도 힘들기는 했는디 올해는 그것보다 더 큰 흉년 아니었는가? 내가 내년에는 참말로 다 갚을 테니께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사정을 봐주시게 봉섭이. 사정을 하는 덕팔이는 신경을 쓰지도 않은 채 계약서와 덕팔이 내어놓은 쌀 2가마를 번갈아서 보는 봉섭. 참말로 이상하구만. 여 계약서에는 내 자네한테 빌려준 것은 분명히 쌀 3가마였는디 자네가 내어놓은 것은 2가마 뿐이니 말이오. 나는 내가 빌려준 것을 받지 못했으니 계약대로 자네 땅은 이제부터 내 것이네. 여 쌀은 자네 많이 드시게나. 웜의 못이라고라. 아, 봉섭이 자네. 이렇듯 봉섭이는 자신이 꿔준 것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내어놓으면 가차없이 계약대로 그들의 땅을 받아갔고, 그 결과 시간이 갈수록 마을 사람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는 반면에 봉섭이의 재산은 점점 더 불어나 봉섭이는 마을뿐만 아니라 근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날이 봉섭이의 재산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루는 낯익은 목소리가 봉섭의 집 앞에서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몇 년 전 자신에게 논 옆에 집을 지으라고 했던 스님이었지요. 웜에, 이것이 몇 년 만입니까, 스님? 네, 혹시나 해서 한번 확인을 하러 왔는디 처사님께서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셨구만요. 그래, 몇 년 전 분명 장가를 드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부인분께서는 안녕하십니까요? 하이고, 스님 말도 마십시오. 제가 이 재산을 어떻게 불렸는데 그것을 그저 주막이나 운영하던 그런 사람하고 나누겠습니까? 허허, 그런 일이 있으셨구만요. 그럼 처사님 제 말대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으니 몇 년 전 약속대로 보시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스님, 제가 언제 보시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요? 보시 같은 소리를 하실 거면 물이나 한 잔 드릴 테니 그거나 마시고 갈 길 가시지 그러십니까? 암만 스님이라고 하셔도 힘들여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아무래도 제가 사람을 잘못 찾아왔나 봅니다요. 제가 기억하는 처사님은 분명 가난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여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기운을 가진 분이셨는데 이제 보니 그 기운은 다 사라지고 없는 게 제가 보기에 처사님은 돈으로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아 보이는구만요. 저는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무엇이라고라? 아침부터 이것이 참말로 재수가 없게. 시간은 다시 한 해가 지나고 2년간 이어져 온 흉년에 이어 또다시 가뭄이 찾아오자 전국적인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봉섭이 살고 있는 마을은 흥섭이 아예 곳간을 열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기에 상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었으나 주변 마을에서는 밀란이 터졌다는 등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사람들이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디에서 흘러온 것인지 알 수 없는 무리들이 각각 나시며 몽둥이를 들고 마을로 들어온 것인데요. 그들이 일제히 흥섭의 집으로 향하자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몸으로 막아세웠습니다. 이곳 흥섭이 어르신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소작농들과 농민들을 위해 힘을 쏟으신 마을의 참 어르신이구만요. 다른 것을 몰라도 여 흥섭이 어르신 집에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날에는 우리 마을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니께 잘 생각하시고 행동들 하시구려. 우리도 악덕지주들의 수탈에 질려서 한번 살아보자고 들고 일어선 것이니께 이렇게 좋은 분까지 우리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 생기면 명분이라는 것이 서지 않구만이라. 그러면 이 마을에는 도대체 악덕지주나 아니면 마을 사람들의 고요를 빨아먹고 재산을 불리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까요? 그것이 원래 우리 마을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디 말이여잉. 요 몇 년 새에 그런 악덕한 부자가 한 명 생기기는 했구만 그려. 그래라잉. 그 짝이 어디랍니까 그러면? 그리하여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봉섭의 집으로 향했고 그 무리들이 봉섭의 집으로 도착하니 봉섭이는 무례배들이 마을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봉섭의 집은 텅 빈 채로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봉섭이는 그날 아침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 마을에 들어온다는 소리에 평소 이런저런 업보를 많이 쌓은 탓에 미리 겁을 먹고는 물건을 챙길 새도 없이 산속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그곳에서 작은 오두막 하나를 발견하고는 나무 껍질과 칡뿌리 등으로 연명하며 지냈던 것이었지요. 세상이 어떻게 될라고 암만 몇 년 흉년으로 좀 힘들었기로써니 어쩌자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설 수가 있다냐. 이것이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이고 그나저나 우리 집은 괜찮을지 그것이 걱정돼서 죽겠구마잉. 산에서의 일주일이 시간이 지나고 이른 새벽 봉섭이는 산에서 내려와 조심히 마을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마을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이전과 다름이 없었는데요. 그려? 관아의 포졸이며 원님이며 그렇게 딱 버티면서 우리 마을을 지키고 있는디 그 오합지졸들이 모여봐야 무슨 수가 있겠어 그네들이. 봉섭이 달라진 것 없는 마을의 모습에 안심을 하며 이윽고 집에 도착을 하자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집이 성한 곳 하나 없는 폐허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었지요. 오메 안 되구만 안 돼. 이 집이며 돈이며 내가 몇 년간 어떻게 악착같이 모은 것인디. 아이고 참말로. 봉섭이는 그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그곳에서 자신이 그동안 모아왔던 돈이나 땅 문서 등을 찾으려 해보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이후 돈도 땅도 그리고 지낼 집마저 없어진 봉섭이가 찾은 곳은 바로 흥섭의 집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참말로 어르신이 거둬주신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뻔뻔하게 나갔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기는 한디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지를 다시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거 평생 안 올 것처럼 그리 나가드만. 그렇게 나가서 살면 거 잘 살기라도 할 것이지. 내 원참 이거 속이 다 상해서. 흥섭이의 입장에서는 봉섭이를 소장농으로 다시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으나 워낙에 정에 약한 흥섭이었기에 봉섭이 눈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비는 것을 보고 차마 그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자네를 말이요. 어쩔 수 없이 소장농으로 다시 받아주기는 하겠지만서도 자네도 아다시피 요 몇 년새 흉년으로 올해는 품삯 없이 그저 먹여주고 재워줄 수밖에 없는데 어쩐가 그렇게라도 한번 해볼 텐가. 하다마다요 어르신. 참말로 살려주셔서 감사하구만요. 흥섭이 어르신. 흥섭이의 넓은 아량으로 봉섭이는 다시 흥섭의 집에서 기거하며 소장농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봉섭이는 자신의 익숙한 좁은 방에 짐을 풀고 잠자리를 준비하니 그제서야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이뤘던 모든 것들이 그저 한여름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사라졌다는 게 실감이나 좀처럼 잠자리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산등성이에서 고개를 미쳐 내밀지도 않은 새벽과 아침의 경계선에서 마을에서 부지런하기로 유명한 소장농 봉섭이는 다른 이들보다 일찍 일어나 다시 농사일 준비를 시작했지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